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다. 들개가 집안에 들어온 거지. 어머니, 지금 그 말 취소해 주세요. 입 다물어. 내가 사람 대접받을 짓을 했어야지. 된장이 끓는 냄새, 젖은 걸레의 눅눅한 소독약 냄새, 갈라진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릇의 미지근한 온기. 나는 오늘도 찢어진 앞치마 끈을 허리 뒤에서 2번 돌려 묶었습니다. 매듭은 점점 굵어지고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자국을 발등으로 밀어 닦는데 내 발등 위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어깨뼈가 덜컹거렸고 손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칼은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다시마를 건져내고 대파를 손가락 길이로 잘라 멸치에서 마지막 향을 짜냈습니다. 나는 내 몸의 통증으로 시간을 재왔습니다. 어깨가 2번 쑤시면 새벽, 허리가 1번 굽었다 펴지지 않으면 아침 국가는 제대로 봤니? 어머니의 발소리는 슬리퍼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모서리가 먼저 들어와 귀에 찍혔습니다. 네, 조금만 더 끓이면. 조금. 내가 하는 건 다 조금 부족해. 내가 이래서 이 집안이 지금 이 모양이지. 어머니, 제가 입에 거품 좀 씻고 말해라. 아침부터 냄새가 역겨워.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날선 소리가 더 날아들 테니까요. 그동안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몸을 더 줄이면 폭풍은 언젠가 지나간다는 것. 하지만 매번 지나가고 나면 부엌엔 볼 수 없는 조각들이 남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내 시간, 이름조차 잃어버린 내 젊음. 나는 찢어진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우리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됐다, 참아. 오늘만.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오겠지. 아니, 내일이 오면 뭐가 달라지지? 주전자 뚜껑이 딱 소리를 내며 들썩였습니다. 김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형체 없는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어머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깨끗이 다린 듯한 잠옷, 얇은 금줄 팔찌,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 인매. 나는 숟가락 끝으로 된장을 풀어가며 소금을 절반만 넣었습니다. 집안의 소금통은 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절반의 인내, 절반의 분노, 절반의 삶. 밥솥은 왜 아직 보온이야? 내 머리는 장식이니? 금방. 내 금방은 늘 늦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었지. 이놈의 금방. 오늘도 시작이네 그래. 내 말대로 다 늦었지. 내가 늦게 깨달았어. 남편의 방문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문틈으로 쌀빛 얼굴이 비쳤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문과 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결단과 회피 사이. 조용히 지내자. 그것이 그의 모든 정치였고 가정의 질서였습니다. 나는 그 질서 속에서 식탁 다리를 닦고 의자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의자 소리 좀 그만 내라. 남의 눈, 귀 다 아프게. 나는 밥을 푸고 국을 떠서 반찬을 나열했습니다. 오이 무침에 고춧가루가 손등으로 묻어 올라와 작은 별처럼 박혔습니다. 손등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슥 문질렀더니 고춧가루의 사포 같은 감촉이 남았습니다.
그 촉감이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앉아, 내가 먼저 먹을 자격이라도 있는 줄 아니? 어머니는 내 앞에 빈 그릇을 밀어두었습니다. 나는 그 빈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였습니다. 담겨본 적 없는 이름, 채워본 적 없는 존중.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날도 더운데 그냥 넌 말하지 마. 내 아내 관리도 못하면서 제발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래, 당신은 늘 밥만 먹었지. 당신 입으로는 아무도 지켜본 적 없이.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 탁 났습니다. 그 소리 사이에 내 호흡이 끼었습니다. 공기가 좁아졌습니다. 오늘도 식탁 위에서 내 자리는 투명했습니다. 국힘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눈시울을 간지렸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울면 또 눈물로 동정 구걸한다고 할 텐데, 전화 진동이 살짝 떨렸습니다. 작업대 끝에 엎어둔 내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움찔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들를게. 할 말 있어. 짧은 문자. 할 말이라는 말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가 왔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딸애요. 온다고. 오지 말라 해라. 들어오면 집안 기운 다 샌다. 내 피를 닮아서. 내 피라서 다행이다. 당신 피만 닮지 않아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싱크대로 물그릇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상은 내가 혼자 차려라. 손님들 오니깐 실수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국물을 엎질렀다간 넌 이 집 대문 다시는 못 넘어온다.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대문, 넘어오지 못한다. 집은 어느 순간, 이 집은 나를 안으로 들이면서 동시에 내 바깥을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바깥 사람이 되는 법을 나는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라고? 오늘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주방 창밖, 골목의 새벽 공기가 약간 쌀쌀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행주에서 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쇠대야의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가 겹겹이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가슴 안쪽에 작은 돌을 던진 듯 했습니다. 나는 손등에 고춧가루를 다시 문질렀습니다. 사포 같은 감촉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거칠음이 나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 앞치마는 왜 안 버리고 매냐? 지저분하게 찢어진 걸 메고 다니냐? 체면도 없이.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 설날 가스불 위에서 튀어오른 기름이 끈을 그을린 자리. 아이 열났던 밤 물수건 짜다 급히 닦아내다 찢어진 자리. 기념일마다 밥상을 더 크고 넓게 차리며 억지로 묶어야 했던 자리. 그 모든 흠집이 내 이력서 같았습니다. 버리라고? 아니, 나는 이걸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시간의 증거야.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허리춤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눈을 그렇게 떠? 눈에서 말이 나와? 내 눈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알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왔다. 내 사촌 올 거다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마.
오늘은 제사가 아니고 우리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날이야. 내 친구들도 올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그 얘기 오늘 마무리할 거다. 어떤 얘기요? 유 원장, 그 한마디가 부엌 공기를 냉장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유언장. 지난달부터 귀에 맴돌던 두 글자. 어머니는 집안의 재산, 이름, 사진, 족보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리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잡고 병원 찾아다니고 제사상 차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 집을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든 모든 시간이 정리라는 이름 하나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마무리한다고? 내 앞에서? 웃기지 마, 아니.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바뀐다. 어머니는 내 곁을 스치며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남았습니다. 달콤한데 속이 미식거리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나는 그 냄새가 몇 년 동안 이 집 공기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골목에서 들어온 바람이 국 냄새와 섞이며 다른 향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향수를 밀어내는 우리 집 새벽의 원래 냄새. 식탁 위 그릇들을 정리하다가 나는 실수로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타일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것 봐라. 시작도 전에 나는 젓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힌 계획이 가슴 안에서 아주 조금 몸을 바꾸는 느낌. 나는 싱크대 아래장에 손을 넣어 닫힌 상자를 꺼냈습니다. 레시피 공책처럼 보이는 낡은 노트. 그러나 첫 장을 넘기면 거기에는 장보기 영수증, 공과금 납부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의 복사본, 어머니가 모르게 내가 쌓아둔 집의 역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잡동사니지만 내게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존재했다는 숨겨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 오늘일지도 몰라.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더 길게, 더 크게. 어머니의 친구들 목소리가 현관에서 퍼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은 잔치야, 잔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노트를 다시 상자에 넣어 앞치마 속 깊은 주머니에 끼웠습니다. 앞치마 끈이 한 번 더 허리를 조였습니다. 너 절부터 해.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오면 문 앞에서 우리 집 며느리답게.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그 번들거림이 칼날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낯설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 원장 얘기할 때 내 입은 다물어.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드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 뒤가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엄마, 그냥 버티지 마. 오늘은 내가 엄마 편이야. 곧 도착해.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국물김처럼 아지랑이 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버티는 날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날이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등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끝나면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 속 내 얼굴이 조그맣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앞치마 주머니 안에 낡은 노트 모서리를 엄지로 눌렀습니다. 종이에 거친 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 기록해 두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툭 떨렸습니다. 현관 너머로 딸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발을 한 발 내디뎠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음과 인사 소리가 바닥 장판을 울리며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일 큰 의자에 앉아 늘 하던 대로 손님들 앞에서 집안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나는 그 뒤쪽 벽에 붙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낡은 노트가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그 노트의 두께만큼 더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라. 오늘만. 아니다. 오늘은 끝내야 한다. 얘, 물 좀 갖고 와. 어머니의 말은 손님들 앞에서 늘 더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전자 손잡이가 달아올라 손끝이 화끈거렸습니다. 물을 따르는 소리,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내 호흡과 겹쳤습니다. 거실로 다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이의 눈빛엔 연민이, 또 다른 이의 입가엔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내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태연하게 잔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다 내가 지켜왔어. 저 계집이 뭘 안다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빛이 골목에서 따라 들어와 잠시 거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오래 기다린 구원의 줄 같았습니다. 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나는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 손목을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그만하세요. 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딸에게 쏠렸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냐? 저는 이 집 딸입니다. 제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걸 못 봅니다. 건방지게. 어머니는 손에 든 잔을 탁자에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잔 속에 물이 튀어 내 앞치마에 점점이 번졌습니다. 차가운 물자국이 배 위에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그 얼룩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이 여전히 내 손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주니 나도 붙잡을 수 있겠다.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굴렸습니다. 얘야! 그냥 조용히 아빠. 왜 늘 조용히만 계세요? 조용히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비겁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내게 꽂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게 나는 한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낡은 노트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결이 다시 내 마음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숟가락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오늘 유원장 얘기하신다고 하셨죠? 그 전에 이 집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누가 지켜왔는지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살며시 놓으며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노트의 두께가 손바닥에 차갑게 와 닿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은 다르게 한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손에 들린 낡은 노트가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번쩍이며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바싹 다물고 손에 힘을 줘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열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니, 오늘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나는 노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오래된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세, 보험 납부 확인서. 수십 년 동안 집안이 돌아가기 위해 빠짐없이 채워 넣었던 종이 조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찮은 종이들이었지만 사실은 이 집에 숨겨진 뼈대였습니다. 저게 뭐라고 장부 흉내나 내고.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흉내가 아닙니다. 이 집을 지탱한 기록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끊겼을 때도, 아이 학비가 밀렸을 때도 이 노트 덕분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얼굴을 붉혔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내가 가계부 쓰던 거잖아. 가계부요? 그저 숫자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모아두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집안의 진짜 역사입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가계부라도 다 있으면 대단한 애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남들이 알면 창피할. 일만 만들고. 창피요? 어머니, 창피한 건 이 기록을 무시한 겁니다. 저는 부엌에 갇혀 있었지만 제 눈은 늘 이 집에 구석구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목소리를 삼키지 않는다. 이제야 알겠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딸이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 보여주세요. 이 집을 누가 지켜왔는지. 그 말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나는 노트의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퇴직 후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림을 줄였는지,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손님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진실을 보여줘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순간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이 자리에서 떠들어대냐. 이 집안의 어른은 나다. 그 외침이 거실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어른은 맞아. 하지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어른은 아니야. 오늘은 내 날이다.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낼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나에게 무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기를 쓸 각오가 생겼다는 것.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더는 제가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손님들도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엌과 앞치마 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시간들이 이제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악! 그 순간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얼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간병을 도맡아온 손이었기에 이번에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또 나더러 간병을 떠맡으라고 하겠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병원 응급실의 흰 빛은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 속을 파고들었고 삐삐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허둥대며 나를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옆에서 간호해 주면 안 되겠어?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늘 그렇죠. 저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정희?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잠시 멈추었습니다. 혹시 영숙이? 우리는 동시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동기. 나처럼 시집살이에 밀려 꿈을 접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다른 길을 택해 결국 의료인이 되어 있었다. 정희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 만나네 너. 여전히 강단 있는 눈빛이네.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단이요? 난 평생 주방에 묶여 있었는데 정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눈은 아직 꺾이지 않았어. 옛날처럼.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그래. 나는 꺾이지 않았다. 단지 묶여 있었을 뿐.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의식을 조금씩 되찾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집도 내 앞에서 잘난 척을. 나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도 여전히 나를 향해 독을 품은 눈빛. 정희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왜 아직도 이러고 살아? 내가 버틴 시간 아무도 몰라주는 거 억울하지 않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억울하지.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닥쳐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자리는 부엌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깨졌습니다. 부엌,
아니, 이제 내 자리는 여기다. 세상 한가운데. 나는 정의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거야. 정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게.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얕아지는 가운데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지지해 줄 조력자를 얻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흰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날카롭게 잘려 바닥에 금줄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 금줄 위에 서 있는 내 발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벗지도 않은 채 문만 굴리며 날 노려봤습니다. 내가 나를 간호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넌 평생 이 집 하녀였잖아. 그 말은 오래된 못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이지 하녀가 아닙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교사한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뭘 가르쳐? 넌 원래 실패자였어. 실패자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옆에 서 있겠다고 기어들어온 거잖아. 실패자. 또 그 말. 내 젊음을 짓밟았던 그 말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구나.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냥 참아. 괜히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엄마, 연세 생각해.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늘 그 말뿐이죠. 참아라. 조용히 해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지켜준 적 있어?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결국 내 몫이었습니다. 정의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실패자라고? 아니야, 실패자는 포기한 사람이지. 버틴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젊은 날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도서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전등 아래 책을 끌어안고 밤을 새던 나. 그때 나는 희망으로 반짝였는데 그때의 나를 버린 게 누구였지? 바로 이 집, 이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를 찔렀습니다. 넌 남편의 발목만 잡은 계집이야. 내 딸도 내 꼴 닮아서 제멋대로 굴겠지.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소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원한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병실 벽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더는 제 인생을 짓밟지 마십시오. 정의가 내 어깨를 힘껏 눌러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 내가 지켜온 것들. 나는 앞치마 속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진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살아온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하찮은 종이지만 이 집을 지탱한 진짜 기둥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들 앞에 서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절대 입 다물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더는 돌아가지 않는다. 병실의 침묵을 깨고 심장 박동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삐. 나는 그 소리 위로 내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인내가, 제 희생이 이 집을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짓밟으셨죠. 그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켰다고? 내가? 웃기지 마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더 잘 살았을 거다. 내 존재가 이 집을 망쳐놓은 거야. 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심장이 쥐어뜯기는 듯했지만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내 무릎을 꺾어 버렸습니다. 내 딸도 내 꼴 닮아서 평생 불행할 거다. 내가 그 아이 앞길까지 망쳐놨지. 내 딸까지. 거기까지 건드리다니.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한 걸까? 나는 손에 쥔 노트를 부르르 떨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다급히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왜 자꾸 이를 키우는 거야?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당신이 입 다물면 다 조용해질 거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신도 저를 탓하는 겁니까? 아니, 탓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자는 거지. 그게 우리 살 길이야. 우리의 살 길?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살 길입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지우는 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조차도 끝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정의가 입술을 깨물며 나를 지켜봤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간호사라는 위치가 그녀를 묶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평생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경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가 바람에 흔들리며 꺼져가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마치 내 의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꼴이 딱 불쌍하다. 손님들 앞에서 주제넘게 굴더니 결국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 어머니의 비웃음이 경실 천장을 메아리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린 노트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증거와 기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종잇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서 결국 또 아무것도 못하고 무릎 꿇는 건가?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낡은 기록 위에 남겨진 내 흔적. 그러나 그 흔적마저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를 찔렀습니다. 기억해라, 내 자리는 언제나 부엌이다. 죽을 때까지 내 앞치마끈은 절대 풀리지 않아. 나는 앞치마끈을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 그것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파래질 만큼 잡고 있었지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내 의지도 함께 깜빡였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삐삐 규칙적인 심장박동기 소리만이 내 무너진 의지를 조롱하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 끈을 움켜쥔 손에 모든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끈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푸른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끝인가? 이번에도 나는 무릎 꿇는 건가? 그때 휴대폰 진동이 살짝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더는 참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그 짧은 글자가 내 심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간 앞치마 끈이 더 이상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매듭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는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다고? 그깟 낡은 노트로 나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아? 나는 손에 쥔 노트를 힘껏 펼쳤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 통장 사본, 재산 내역이 흩날리며 병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과 기록이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당신이 집안을 지켰다고 떠들던 동안 사실은 제가 이 집을 지탱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했을 때, 아이 학비가 끊겼을 때, 빚쟁이가 문 앞을 두드릴 때 모두 제가 막아냈습니다. 남편이 얼어붙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다 당신이 했던 거였어? 그래요. 당신은 몰랐죠. 알아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정의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봐도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야. 이건 역사를 기록한 증언이야. 어머니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처럼 큰 소리 치던 어머니는 이번엔 입술을 달달 떨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권력은 목소리가 아니라 증거에 있음을.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 집을 살린 건 엄마예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평생 저를 부엌에 묶어두고 제 인생을 실패라 조롱하셨죠. 하지만 오늘 드러난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실패자는 제가 아니라 존중받을 기회를 외면한 당신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이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침대 옆 심장박동기의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삐, 삐, 삐. 정의가 서둘러 버튼을 눌렀지만 나는 끝까지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더는 당신의 발 밑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모두 지켜낼 겁니다. 당신이 만든 족쇄는 오늘로 끝입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병실 바닥에 쌓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내 목소리와 시간들이 한꺼번에 풀려나 자유롭게 흩어지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무너뜨렸구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당신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찢어진 앞치마의 끝,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내 손에서 흩날린 증거 서류들이 바닥을 덮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권위도 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당신이 만든 겁니다. 제게 던진 말들, 무시와 모욕들, 그 모든 게 오늘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이 외면해온 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딸은 내 곁에서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이겼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다만 내 목소리를 되찾은 거지. 그 순간 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다 나가! 다 꺼져! 아무도 필요 없어!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고 딸은 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병실 한가운데서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 더 이상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당신은 혼자다. 평생 쥐고 흔들던 가족마저 떠나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다. 이게 진짜 파멸이다. 나는 천천히 허리 뒤의 앞치마끈을 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허리를 조였던 매듭이 느슨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고 찢어진 앞치마가 병실 바닥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 위에 흩어진 종이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하녀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병실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뒤꿈치에 남은 고춧가루 얼룩처럼 지난 세월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나를 올가매지 않을 겁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병원 복도에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래, 오늘 나는 드디어 족쇄를 끊었다. 완전한 파멸은 어머니의 몫으로 남고 나는 비로소 나의 몫을 되찾았다. 뒤돌아본 병실 안, 침대 위에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그림자에 눌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